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고 계세요? 처서가 지난 이후로 부쩍 추워진 것 같아요. 이제 찬물로 샤워하기가 힘들고 따뜻한 물이 어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는 따뜻한 음료를 선택하게 되는 거 보면 확실히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의 상황을 이해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녹음 파일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녹음 파일로라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감 그리고 읽으셨던 내용에 대해서 돌아보실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나누게 될 페이지는요. 207쪽부터요. 238쪽 사이에 있는 내용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207쪽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네, 207쪽의 제목은 8장, 성숙한 인간관계입니다. 지금 여기로 들어가라 라고 적혀 있으면 시작하는데요. 음, 여러분들은 인간관계 어떠세요? 참, 관계라는 게 어려워요. 아마 정말 학교 같은 데서 가르쳐 줘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것 같으면서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서 결국은 실전으로 계속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관계에 대한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에서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저는 첫 페이지부터 신선했어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언젠가, 누군가, 무언가가 나를 살려줄 거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짚어요. 예를 들면은 되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결혼이죠. 결혼에 대한 환상. 결혼을 하고 나면 뭔가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 같고, 결혼을 하고 나면 안정적일 것 같다라는 어떤 환상. 신화죠, 신화. 근데 사실은 결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혼을 한다고 해서 안정을 얻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삶이 먼저 안정되어 있을 때 안정이 오는 거잖아요. 오히려 결혼을 하거나 상대가 있으면 그 상대와의 관계에서도 온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 사이에서 성숙을 할 수도 있지만, 그리 쉽게 결혼한다고 해서 안정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코칭을 하면서도 만나겠지만 막연한 환상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하면 내가 사랑 많이 받을 거야. 결혼을 하면 내 삶에 안정이 올 거야. 덜 불안할 거야. 아이를 낳으면 등등등.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언젠가 갖게 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쉽지 않은 지점들이 절로 해결될 거야라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신화로 가지고 있죠. 환상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 책은 이렇게 비집어요. 구원은 다른 장소나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지금 여기에 언젠가 누군가 나타나고 때가 되면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괜찮아야 되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원하던 내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구원이 뭘까? 어떤 종교적인 느낌을 빼고서도 이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8쪽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완성이고 평화이며 충만한 상태에 있는 생명 자체이다. 그것은 진정한 당신 자신이 되는 것이며 당신 안에서 대립이 없는 선, 그 자체 외에는 아무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존재 기쁨입니다. 결국
어딘가에 가서 내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거기에 있다라는 것, 이미 여기에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 이번 범위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죠. 이런 표현들이 좀 인상 깊었어요. 여러분들 인증글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212쪽이죠. 처음에 연인과 사랑에 빠질 때는 긍정적인 측면을 본대요. 그런데 그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던 시점을 지나고 나면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이 긍정적인 측면보다 더 쉽게 눈에 띈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컨트롤 안 되면서 자기 자신보다는 우리의 파트너에게서 흠집을 잡아내기가 더 쉽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관계에서 어떤 점을 먼저 보세요? 좋은 점? 부족한 점? 저는 아주 어렸을 때는 솔직히 뒤돌아보면 관계적인 측면에 있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뭘 줄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과 있음으로써 뭘 얻게 되는가를 봤던 시절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유익을 봤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럴수록 마음이 헛헛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외로우니까 상대를 통해서 내 외로움을 채우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있음으로써 내 외로움이 채워진다라고 착각했던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런 인연들은 일정 설레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것 같아요. 너가 있어서 나는 행복해져야 되는데, 너가 있어서 내가 덜 외로워야 되는데, 왜 너가 있어서 내가 더 외로운 거지? 라는 어떤 굴레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 예전에 법륜스님에서 나왔던 멘트가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가 인생의 반쪽을 찾는다고 하는데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반쪽이라서 다른 사람을 내 반쪽으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나인 반쪽은 평생 온전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륜스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너부터 온쪽이 되라. 누가 곁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온전한 하나의 존재가 되라라고 적혀 있었는데 굉장히 와닿았어요. 누군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채워주기 위해서 누군가를 곁에 두면 처음에는 서로 모를 수 있지만 아마 그 상대방도 알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한 명의 존재로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 곁에 두고 있다는 것을요. 그럼 허하겠죠. 그리고 상대방도 알아차릴 거예요, 조만간. 저 사람을 곁에 두면 내가 온전해질 거라고 믿었는데, 곁에 둬도 온전해지지 않네? 나는 헛헛한 무한굴레 속에 갇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본인이 온전해져야 누가 있든 없든 그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 진정한 사랑은 각자 온전할 때 가능한 것이라는 게 그 글의 요지였어요. 얼마나 공감이 되시나요? 음, 결국은 이 팔짱 성숙한 인간관계에서는 우리가 계속 자신의 결핍의 타인을 채우려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각자의 어떤 취약한 지점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그 아픔들은 결국은 우리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그 고통을 직시하지 않으려고 할 때 생긴다라고 이야기하죠. 218쪽입니다. 그래서 이 중독적인 관계에서 성숙한 관계로 간다, 진실한 관계로 간다라고 할 때 이렇게 표현이 되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생각하는 자로서의 당신 밑바닥에 있는 존재로서 마음의 잡음 밑바닥에 있는 고요함으로서 고통의 밑바닥에 있는 사랑과 기쁨으로서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자유요, 구원이요, 깨달음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How to? 뭐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것에 이 책 219쪽에서는 이런 것을 제안하고 있어요. 219쪽 위에서 6번째 줄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당신 자신에 대한 판단을 중지하십시오. 그런 다음엔 당신의 파트너에 대한 판단을 중지하십시오. 변화를 위한 가장 커다란 촉매는 어떤 식으로든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되게 와닿았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남이 나를 있는 그대로 봐줬으면 좋겠는데 남이 자꾸 나를 변화시키려 들면 그 사람은 진짜 날 있는 그대로 봐준다는 느낌 못 받잖아요. 되게 아이러니하게 우리의 하루를 보면 저만 해도 그래요. 되게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봐요. 간단하게는 자식부터 같은 집에 사는 배우자, 그리고 만나는 이웃, 친구, 모든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되었으면 하는 어떤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있죠. 그래서 조언하고, 잔소리하고, 비난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뒤따라오는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시면서도 누군가가 흐르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그랬어요. 읽으면서 여러 과거 인간관계들이 떠올랐는데요. 223쪽입니다. 그럼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내가 어려워하는 이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되지 하는 것에 대한 답이 223쪽 위에서 5째 줄에 있습니다. 모든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뒤에 문장도 한번 읽어볼게요. 에고를 더욱더 확대하고 강화하며 업장을 활성화시키는 관계라면 거기서 도망치기보다는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니까 관계를 피하거나 이상적인 상대를 꿈꾸는 게 아니라요. 지금 있는 모습, 지금 있는 상황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상황을 부정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관계의 위기는 나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자주 썼던 표현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공간을 창조하라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공간을 창조한다는 게 뭘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들지 않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저는 좀 이 표현이 확실히 와닿았어요. 반응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냥 타 어떤 급작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익숙한 부정적인 에고가 타 거기에 반응하려고 할 때 한 걸음 스텝백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 그렇게 한 걸음 뒤로 잠시 가면 그 사이 스페이스 공간이 생기고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나이고자 하는가 내가 저 사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존재로서 수용한다면 나는 저 사람에게 어떤 표정과 반응을 말을 하게 될까? 음, 아마 계속 이제 지나간 관계들이 떠오르시 싶어요. 229쪽에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경계심을 늦추지 마십시오. 반응을 보이지 말고 후퇴하고 무감각하십시오. 나의 애고가 나의 억장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냥 그 자리에 그것을 지켜보는 자가 되어
내 에고의 반응에 휩싸이지 않는 거. 다시 231쪽에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시련에는 구원을 위한 기회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다는 그 인간관계에서 오직 232쪽입니다. 넷째 줄요. 고요한 목격자가 되고 지켜보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혼자서 주머니 바꿔내니까 심심하네요. 다음에 꼭 같이 해요. 오늘 이렇게 8장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아마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특정 누군가가 떠올랐다면 다시 8장 이 부분을 읽어가면서 그 떠오른 분과 어떻게 관계를 다뤄갈 것인지 돌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 나중에 그게 가능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눈앞에 나타난 그 사람을 진심을 다해 받아들이고 내가 진실로 되길 원하는 나, 거기에 센터링하여 그 존재로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반응이 아닌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녹음분으로 마치는데요. 저희 다가오는 9월 17일에 또 뵙겠습니다. 이제 거의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이 책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요. 10월 3일 월요일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잘 함께 할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럼 또 한 주 반쪽이 아닌 온쪽이 되어가면서 그러다 또 반갑게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